자, 오늘은 그 포인터와 그 배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봤죠? CHAR A3, 배열에 3, 2, 2를 차례대로 넣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배열에 첨자를 써서, 이때 첨자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A0, A1, A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배열과 포인터를 써서 그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배열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AR A3, 3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3칸 잡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캐릭터도 쓰이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 변수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 부분까지는 1바이트짜리라고 가정을 했고, 그 이후는 그 4바이트짜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때 그 A라는 배열은 A0부터 A2까지 3칸이 잡히고요. 거기에 321이 그 초입값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캐릭터 배열, 캐릭터 포인터 P라는 변수를 잡았고요. 포인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P는 A0의 주소, A0의 주소는 여기 빨간색으로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안에는 10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printf %d 별표 P는 제가 해석하기를 P가 가리키는 곳이라고 했죠. P가 가리키는 곳. 100번지로 가보니까 3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3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P는 A1의 주소, 그러면은 A1의 주소는 101이죠. 요 안에 101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1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때 101번지에 들어있는 값은 뭐냐? P가 가리키는 곳 101번지에 들어있는 값은 뭐냐?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A2의 주소. 예측할 수 있듯이 그 다음 값이 나오겠죠. A2의 주소는 지금 102입니다. 그러면 P에는 102가 들어가고, 별표 P가 가리키는 곳 102번지에 있는 값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요 예를 보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A0의 주소를 P에 넣어서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해 봤더니, 결과가 나와 있죠?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는 A. 첨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배열에서 이름 부분만 따왔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했을 때 역시 P가 가리키는 곳을 출력을 해보니까 역시 3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우리가 P에는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주소 연산자를 써가지고 주소를 넣었죠. 근데 여기는 주소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열 변수에 이름만 넣어줬는데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거를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도 배열 변수의 첫 번째 인자에 주소 연산자를 써서 했을 때도 3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방금 봤던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0, A라는 배열 변수의 첫 번째 요소죠. 그 요소의 주소랑 누구랑 같다? 배열 변수의 이름이랑 같다는 거죠. 배열 변수의 이름에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배열 변수의 이름에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메모리 그림과 좀 연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이라고 할 때, 한 칸짜리 그 칸에다가 차례대로 0, A1, A2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이게 100번지라고 하겠습니다.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초기 합각 312가 들어가겠죠. 자, 어딘가에 P를 또 잡았습니다. P는 포인터 변수니까 4바이트 변수입니다. 여기 100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P는 A라고 할 때, 그때 100이 들어가게 되겠죠.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 설명을 좀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따져보기 좀 수월하도록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변수를, 요 값을 제가 이 메모리 그림에 추가를 해 넣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으로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자, 배열 변수가 있는데 배열 변수만 잡는 것이 아니고 한 칸을 더 할당해서 배열 변수의 이름을 써줍니다. 배열 변수 이름을 써주고 배열 변수의 이름은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포인터 이메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얼마냐면 100입니다. 그래서 100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열이 나오면 배열의 원소에 대한 그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배열 변수 이름을 써주고 첫 번째 배열 변수 요소의 주소를 넣어주면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메모리 그림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캐릭터 A3, 321, 캐릭터 별표 P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를 그렸습니다. A 세 가지,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라고 그려주자는 거죠. 이때 A는 100이 들어갑니다. 자, P는 A라는 걸 통하면은 P는 A 값 지금 100이죠? 100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P에 집어넣어라. 네,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림 보면은. 자, 이때, P 플러스 0번지의 값, P 플러스 1번지의 값, P 플러스 2번지의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지금 값이 얼마요? 네, 100입니다. 100에다가 0 더했으니까 100번지의 값, 뭐죠? 100번지의 값, 네, 3. 자, P 플러스 1. 그러면은 100에다가 1, 101번지의 값, 예, 2. 102번지의 값, 1. 이렇게 나옵니다. 예. 조금 다른 형태를 살펴보면, 원래 배열의 원소를 출력할 때는 첨자를 써서 A0, A1, A2 이렇게 하면 차례대로 3, 2,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좀 전과 같이 P0, P 플러스 1의 별표, P 플러스 2의 별표 했더니 주소를 따져봐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3, 2,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똑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인터 변수인데요. 포인터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에 가보니까 어떤 값이 있더라. 그 값을 얻어내는 방법이 별표를 붙여서 얻어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배열처럼 첨자를 이용해서도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첨자가 들어갔을 때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죠. P1이라는 것의 계산은 P 플러스 1의 별표, P2에 해당하는 것은 P 플러스 2의 별표, 이런 식으로, 그 주소를 계산한다라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포인터 변수지만, 첨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첨자를 쓰면, 실제로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P에다가 이 첨자 값을 더합니다. 더해서, 주소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보면, 100 플러스 0의 별표. 이 값이 누구였나요? 100번지의 값 3. 예, 3이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 누구랑 같았어요? A1이랑 같았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P0이랑 누구랑 같습니까? A0이랑 같습니다. P1이랑 A1이랑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론이 어디에서 도출이 됐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도출이 됐죠. P는 A라는 P에다가 배열 변수의 이름을 할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배열 변수의 이름에는, 배열 변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간다라는 점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얘랑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P에다가 A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 할당 연산자의 왼쪽이랑 오른쪽은 타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메모리 그림을 보면 P에도 별표가 하나 붙어 있고 A도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CHAR 별표, 문자형 타입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INT 별표도 같은 결론인지,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INT, 정수형 타입입니다. 정수형 포인터죠. 자, 이때도 역시, P는 A, 가능하느냐? 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예, P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D, 각 엘리먼트 요소를 찍어보자. 그럼 P0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 P 플러스 1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 P 플러스 2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해서 값을 찍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번지, 100. 여기는 100 플러스 1. 여기는 100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가 되죠? 약간 의아할 것 같은데요. 메모리 그림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모리 그림은, INT니까, INT는 4바이트 할당하고, INT 별표, 포인터도 4바이트 할당하죠. 그래서, 각 칸을 4바이트짜리로 모두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 차례대로 A0, A1, A2가 할당이 되는데, 그때 주소가 100번지, 그 다음에 4칸 지나서 104번지, 또 4칸 지나서 108번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자, 이때,
배열 변수만 잡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잡아주자? 예. 첫 번째 요소, 배열 변수 이름에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P는 A, P는 A를 통해서 P 안에다가 A의 값 100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죠.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의 그 값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 P 플러스 0. P 가진 값이 100. 100 플러스 0. 100번지에 들어있는 값. 얼마죠? 3. 좋네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랑 나옵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A 0이랑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P 플러스 1의 값. P 플러스 1의 값. P 플러스 1의 값. P 100 플러스 1 101. 101. 자, 101은 여기겠죠? 예,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캐릭터형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실제로는 여기 얘랑 같고 또 얘랑 같습니다. 같게 처리됩니다. 근데 이 내부를 따져보니까 엉뚱하게 나왔죠. 사실은 이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계산 방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얘가 잘못된 겁니다. 얘를 해석하는 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는 다 맞다라는 얘기고 여기 계산 방법이 틀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계산이 맞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100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104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108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곱해 줌으로써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00 더하기 0 곱하기 4, 그럼 100번지. 100 더하기 1 곱하기 4, 104번지. 맞죠? 100 더하기 2 곱하기 4, 108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4라는 값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4라는 값은 바로 포인터 변수 P의 데이터 타입, int. 여기서 왔습니다. P라는 포인터 변수는 int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int 타입이지? 그럼 4바이트짜리를 가리키는 거잖아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실제 그 코딩하는 부분, 겉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따져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캐릭터형일 때는 그럼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그냥 100 플러스 0, 100 플러스 1, 100 플러스 2가 아니고 사실은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 1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 1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캐릭터. 이 P라는 녀석이 캐릭터 포인터다. 이거에 size of 캐릭터 하면은 1이 되죠. 그걸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int는 마찬가지죠. 곱하기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이 캐릭터일 때는 곱하기를 해주고, int일 때는 곱하기 4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쓰던지, 이걸 쓰던지, 이걸 쓰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라고 주소를 따져볼 때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를 따져봤었는데 다음과 같이 덧셈 연산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덧셈 연산자도 내부적으로 똑같은 룰을,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printf%d p가 가리키는 거. p에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3이 나오겠고요. 이때 3이 나옵니다. 자, 이때 p는 p 플러스 1을 해보는 거죠. p는 p 플러스 1. p에는 지금 100이 들어있는데 1을 더해보자는 거죠. 자, 이때 여기 보이는 것은 더하기 1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곱하기 2를 해주라는 거죠. 예, 이 경우에는 101이 나오고 101이 나오니까 그 두 번째 101번지에 있는 값을 출력해서 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p는 p 플러스 1 하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102가 되고 102번지에 있는 내용 1이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겠죠? int인 경우에는 뭐가 틀려요? 예, 더하기 1을 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곱하기 4를 해줘야지 올바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산한다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는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든 말든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char이든 int든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하기 1 하면은 주소가 알아서 캐릭터일 때는 한 칸씩, int일 때는 4칸씩 자동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자, 어떻습니까? int 별표 p,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있고요. 배열이 있습니다. 자, 배열이 있는데, 배열 변수의 이름은 뭐랑 똑같다? 배열 변수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다? 첫 번째 요소에 주소가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열 변수 이름은 어디다가 할당할 수 있어요? 네, 포인터 변수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얼추 드는 느낌이 별표 하나가 첨자 하나랑 대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하나가 첨자 하나랑 대응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러한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었죠. 예. 포인터 변수의 값을 지칭할 때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서 별표 연산자를 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포인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열처럼 첨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에다가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고 곱셈 이런 계산할 때 타입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계산이 달라지지만 겉으로 쓸 때는 똑같습니다. p는 p 플러스. 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 변수를 잡고 이걸 다시 이제 함수 인자로 넘길 때 포인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이그젠플인데요. 배열 변수가 있고 이거를 출력하는 show라는 함수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a만 넣어주는 거죠. 네, a. 그리고 이쪽에서 받을 때는 형태가 어때야 돼요? 얘랑
똑같은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예, 문제 없죠? 자, 그런데 A 요 형태랑 똑같은 형태, 호환될 수 있는 형태가 뭐였어요? 포인터 P였죠. 네. 이렇게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터 P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배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열처럼 쓸 수도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P 플러스 0의 별표죠, 사실은. 두 번째 거는 P 플러스 1의 별표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호출하는 단에서도 그냥 A를 써줘도 되지만 이거랑 같은 표현이 A0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했던 얘기죠? 네. 요 형태를 가만히 보면 P 플러스 0, P 플러스 1, P 플러스 2 요 형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일씩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더 편리하게 더 범용성 있게 코드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복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일씩 더한다는 게 반복되고 있죠. 예, 그 특성을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바꾸면 더 좋겠네요. 자, 이 파란색 넘어오는 건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넘겨주는 건 똑같고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별표 P,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찍어봐라. 요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 0, 1, 2가 있고 거기에 3, 2,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show 하면은 일로 와서 포인터 P 하나 잡겠죠? 아까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A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요 값을 어떻게 해요? 대행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복사를 하죠. 할당을 합니다. A에 들어있는 값 100을 어디다 넣어라? 예, P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는 100이 됩니다. 그럼 P가 가리키는 곳의 값, 100번째 값 3. 이렇게 되겠죠. P는 P 플러스 1. P는 P 플러스 1. 그럼 P가 얼마가 돼요? 100에다가 여기가 101이 되고 P가 가리키는 곳의 값 2. 101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100에다가 요 계산이 어떻게 돼요? 100에다가 더하기 1인데 그냥 1이 아니고 이게 INT였으니까 곱하기 4를 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104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104번째 가봤더니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P는 P 플러스 1. 지금 P가 104인데 또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그럼 뭐야? 108. 108번째 가. 이렇게 해서 그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다가 일씩 더하는 수식 P는 P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도입을 하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좀 더 이 함수를 범용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w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그 주소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 같이 넘겨주고요.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이때 3이라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size of A, size of A0의 주소. A0 첫 번째 요소. size of A는 이 경우에 3개죠. 3개짜리인데 각각이 4바이트니까 12.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4바이트. 그래서 3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메인에서 배열이 잡혀 있는 요 메인에서 그 엘리먼트 배열 요소의 개수를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것을 아예 이쪽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이게 포인터지만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나진 않죠. 문제가 전혀 없죠. P 쓸 수 있어요. P의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기대하는 값은 n이 3이 계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를 수행을 해보면, 3, 2, 1. 이것이 출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출력될까요? 달랑 3 하나만 출력됩니다. 자, 왜 그런지, 주소를 계산을 해볼까요? n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ize of p. size of p. p는 뭐죠? int 별표. 몇 바이트? 포인터니까 얘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자, p0. 이건 뭡니까? p 플러스 0. 여기가 가리키는 곳의 값. 얘가 담고 있는 값이 뭐죠? int였죠. 자, int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 나누니까 1. 그래서 n은 1이 되게 됩니다. 1. n은 1. 그럼 여기서 n이 1이니까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3만 출력이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열이 선언된 데여서는 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거를 포인터로 받아와서는 제대로 올바른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겠죠. 이상으로 그 1차원 배열이랑 그 포인터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해서 별표가 2개 있는 그 포인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